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사주 상담가 하나입니다. 사주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좋다는 소리보다 훨씬 더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조금 공부하다 보면 내 사주가 진짜 최악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다들 한 번쯤은 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나 여성분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관살 혼잡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 관살이 많거나 혼잡되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관살은 정관과 편관으로 오행으로는 나를 극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나를 제어하고 극하는 기운을 의미하니 많은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자에게는 특히나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의미하는 기운이기도 하죠. 그런 뜻이니 이런 기운이 혼잡되고 섞여서 사주에 강하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남편이 많다, 일부 종사하지 못한다, 음란하다, 남자복이 없다와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품행이 바르지 못하고 이성관계가 문란하다는 이야기도 듣죠. 남자는 그럼 어떨까요? 관은 직장을 의미하기도 하니 남자에게 관이 많게 혼잡되어 있으면 한 곳에서 진득하게 일하지 못한다, 안정적이지 못하고 직주의 변동이 많다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관살 혼잡이면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관살 혼잡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관살 혼잡은 사주 내에 정관과 편관이 섞여서 3개 이상이며 천간에 정관과 편관이 같이 드러나 있을 때 관살 혼잡이라고 합니다. 혹은 천간에 정관이나 편관 중에 하나 정도가 드러나 있더라도 사주에 관이 혼재돼서 4개 이상이면 관살 혼잡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위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관성은 나를 극하는 기운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무를 뜻하는 목으로 태어났다고 봐요. 그럼 도끼를 뜻하는 금은 나를 베는 역할을 하죠. 금이 목인 나에게는 관성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내 가지를 쳐서 나를 제어하잖아요. 그래서 금기운이 사주에 강하면 나를 극하고 규제하면서 누르는 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적당한 관성은 무성한 가지를 쳐주고 나를 예쁜 모양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니 사주에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이 많다는 건 도끼가 너무 많아서 사방팔방에서 나를 내리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를 규제하고 극하는 기운이 많아진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조심스러워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관살 혼잡인 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친절해요. 내가 극당하는 기운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게 과해지면 사람들 눈치를 살피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본인 의견은 잘 드러내지 않고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냥하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이성관계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운을 가지고 계시지만 거기에 플러스 추가되는 부분이 생겨요. 남편은 나와 삶을 함께 계속 같이 가야 할 평생 파트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으로 인해 나의 안전이나 삶의 모양이 정해지는 부분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 남자를 만날 때도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완벽한 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오늘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생각이 들었다가 내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하나 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보는 조건이 계속 바뀌어요. 경제 능력이었다가 성품이었다가 학벌도 됐다가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의 조건이 바뀌고 저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도 자꾸 바뀌니까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자 관살 혼잡인 분들은요, 오히려 남녀 관계에서 더 겁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서툰 모습이 많았어요. 문란한 이성 관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러면 남자 복이 없느냐고요? 그런 것만도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이런 조심스러운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우유부단하고 조심스러운데 상대방도 나를 배려한다고 기다려주고 조심스럽다면 관계의 진전이 잘 안 생기겠죠. 사실은 좋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배려해주고 기다리는 건데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확신 같은 게 안 생깁니다. 계속 우물쭈물 하다가 기회를 흘리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막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 나한테 성큼성큼 다가와서 자기를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머뭇거리는 나한테 강하게 압박을 줘요. 이번 기회 놓치면 너는 평생 후회한다. 이렇게 앞뒤 돌아볼 새 없이 강하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관사론잡인 분들은 주도권을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 다가오는 분들이 전부 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강하게 구는 사람이면 평상시에도 의견을 나눌 때 이런 식일 확률이 조금은 높을 수 있겠죠? 처음엔 그런 주도적인 모습에 반해서 관계를 맺게 되는 건데 나중에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살 혼잡인 여자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갈급한 마음이면 저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특히나 더 구세주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관살 혼잡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인성이에요.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 기운을 의미하죠.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니 인성이 들어오면 내가 나를 조금 더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인간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 반드시 갈등은 옵니다. 그럴 때마다 본인만을 생각하시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관계는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 하죠. 다만 관이 강하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파괴적인 관계까지도 참고 끌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내리는 결정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다거나 상대방만을 위한 게 많다는 거죠. 인성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이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며 나를 위한 선택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배려나 헌신도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일단 내가 먼저 좋아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야 해요. 내가 힘들고 불쾌함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하는 건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관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해요. 서로에게 각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정의 우선순위에 나보다 남을 먼저 두지는 마세요. 두 번째는 식상입니다. 식상은 관을 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상은 내가 바깥으로 드러내고 표출하는 나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 등을 의미하기도 하죠. 관이 많으신 분들 중에 이런 식상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좋다, 싫다, 불편하다를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참으시는 거죠. 내가 참고 잘하면 상대방이 언젠가는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언컨대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아주길 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이에요. 이런 식상이 부족하면서 관살 혼잡인 분들은 나는 스트레스로 폭발할 지경인데 상대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일상의 간단한 결정부터 의견을 내어 놓으시면서 속내를 바깥으로 조금씩 드러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른 관살 혼잡의 경우는 보통 남자분들이나 혹은 관살이 강하면서 비겁과 인성이 같이 있는 여성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합된 사주의 명식에 따라서 제각각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조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두 가지 형태를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살이 강해서 오히려 이런 정답이나 관념 같은 게 강하게 정해져 있고 그런 나만의 정답으로 주변을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예요. 명식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오히려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기운이 강하니 이게 일적으로 드러나면 굉장히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남을 잘 못 믿어요. 내가 다 컨트롤을 해야 하고 통제해야 하니 혼자 일을 다 짊어지고 하다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남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겠죠? 빨리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것이 퇴직이나 이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자꾸 타인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보직의 변경이나 근무처의 변경이 잦은 직업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이 많으면서 사주 명조가 약한 경우에요. 재생살이 되어 있다. 이러면 이런 부분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너무 나를 누르는 관이 강하니까 스트레스를 쉽게 받고 버티는 힘이 아주 약한 경우예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업무 강도로 일을 해도 상대적으로 이런 사주 명식을 가지고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더 커집니다. 더 많이 힘들어요. 이것이 빠른 포기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명은 첫 번째도 체력, 두 번째도 체력입니다. 체력을 키워줘야 내가 버티는 정신의 근력이 강해져요. 운동이랑 식단 관리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태까지 관살 혼잡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친절하고 상냥한 관살 혼잡인 분들이지만 한 번씩 어긋나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이 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상대를 잘 배려해 하시는 분들이지만 사실은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미묘하게 사람들과의 사이에 틈이 있는 걸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관살혼잡인 분들은 본인의 안위를 늘 걱정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온전히 마음을 다 열고 자신의 전부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 거죠. 자신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해서 늘 관계에서 한 발 뺀 상태이며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상냥하고 친절하긴 한데 함께 있어도 같이 있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죠. 관계가 무섭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누구나 다 상처받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신다면 관살혼잡인 분들은 배려심 넘치면서도 본인의 이 많은 관을 이롭게 잘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